교과서 58페이지 연력학 제2법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 모두라는 뜻은 뭐랄까요? 100%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 자, 연력학 제2법칙에 이제 우리가 생각 나누기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투자하세요. 연료 없이 가는 배에 투자하세요. 정말 연료 없이도 배가 갈 수 있어요? 그럼요. 대신 바닷물의 에너지를 이용하죠. 이렇게 배의 앞쪽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물에 있는 열을 빼앗아 엔진을 작동한 다음 차가워진 물을 배 뒤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요즘 가장 핫한 에너지라고요. 완전 신기하네요. 그럼 저도 투자할래요. 응? 자,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수 에너지 선박,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제 배가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연력학 제2법칙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 제목에다가 옆에다가 조금 기록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 내용은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자연의 어떤 규칙성을 이야기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성,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에너지 흐름에는 뭔가 특정한 규칙성이 있다,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또 이제 다른 표현 방법이 있어요. 이제 뒤에 교과서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이제 58페이지 아랫부분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피울 때 연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흩어지는데 흩어진 연기가 다시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며 그 반대 방향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비가역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연기가 다시 이런 흩어지는 연기가 다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가역 현상은 뭐냐? 진공 중에서 운동하는 진자, 여기 중요한 거 진공 중. 진공이란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공기 분자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얘가 이제 진자가 움직인다고 할 때는 항상 원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현상을 가역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렇지만 가역 현상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매우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연 현상은 거의 한쪽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자 에너지 변환 토의하기. 진자. 아까 우리가 진공이 아닌 일반 상태에서는 얘가 움직이면서 누구와 부딪힐까요? 부딪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 공기 분자들이 있죠. 공기 분자들과 부딪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해서 원래 위치, 아니 이렇게 제자리 위치 멈추는 상황까지. 근데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특정한 방향성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 한쪽 방향으로 가네요. 되돌아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비가역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뭐한다? 전환이 일어난다.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 중력이 얘를 밑으로 당기게 되고 장력과의 합력에 의해서 일정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진자의 운동,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 운동을 하는 과정에 공기와 꽝꽝꽝꽝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되겠죠. 어디에다가? 공기 분자들에게. 그러면 이 추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된다? 소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도 역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은 불가능하다. 가역 현상이 역의 가역 해석하자면 역으로 가는 게 가능한 상황이 아닌 운동인 비가역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전환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일이 많이 없는 이런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자, 여기에 밑줄 긋고 갈게요. 자, 교과서에 다 밑줄 한 번씩 꼭 그어 놓기를 바래요. 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라는 법칙이에요. 또 어떤 또 다양한 표현이 있을까? 자, 여러분 또 교과서 60페이지에 굵은 글씨 있죠? 자, 여기 2번. 자, 밑줄부터 먼저 다 긋고 가고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런 표현도 연력학 2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61페이지에 또 굵은 글씨가 있네요. 3번. 자,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 또 있어요. 숨은데 제가 또 찾아놨어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또 굵은 글씨 밑에 있죠. 여기 또 4번 이렇게 해서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엔트로피가 뭔지는 또 알아야 되겠죠.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열기관과 효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에도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설명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5번이라고 하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실 또 연력학 2법칙의 특징이 이 안에 또 있어요. 교과서 이제 63페이지. 또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 6번 해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까요? 자, 어디까지? 예. 가역 현상, 비가역 현상. 우리가 설명했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이제 한번 에너지가 전환이 일어나면
이 최종적으로 이제 보통은 열 에너지 형태로 많이 최종적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도달하는데 그 열 에너지 형태는 이제 다시 이 역학적 에너지로 돌아가는 일이 극히 좀 드문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비가역 현상,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 방향성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 대표적인 예는 또 열의 이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고온인 물체와 저온인 물체를 만약에 이렇게 같이 놔둔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형 상태가 되는데 이 평형 상태가 저온인 에너지가 고온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고온의 에너지가 저온 쪽 특정한 방향성으로 이동을 해서 평형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하나의 또 표현, 또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3번 세 번째 표현 중에 하나가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 여기에 이제 개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개, 고립계. 여러분 개라고 할 때 여기서는 개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 되겠죠. 시스템. 기체나 고체와 같이 일정한 개수의 입자들의 모임 이런 것을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 자, 이때 우리가 표현하는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놈들끼리만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에너지 전환을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립이라고 하는 말이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열이 공급되거나 에너지가 공급되거나 또는 누군가가 밀거나 당기는 이런 일이 없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 모임 안에서는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 확률이 높은 방향.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자, 여러분 이 고립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이 고립계라는 말은 이제 외부 이 어떤 특정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모임에서 여기에 바깥에 외부가 있겠죠? 외부에서 이쪽에서 뭔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열을 가한다든가 이걸 우리가 열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호작용을 가한다던가 또는 외부에서 여기에 이제 또 힘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역학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학적 상호작용. 이런 작용들, 외부에서 이 에너지가 공급되는 이런 상황이 없는 거, 이런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고립계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안에서는 지네들끼리만 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우리 확률 얘기를 하자면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체 분자 이렇게 4개가 있고 여기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거 왼쪽을 우리가 왼쪽 위치, 이 칸막이를 기준으로 왼쪽 위치, 오른쪽 위치라고 했을 때 이 A, B, C, D 4개 분자들이 이 왼쪽 위치와 오른쪽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총 경우의 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다 모여 있는 한 가지 경우, 왼쪽에 3개, 오른쪽에 1개 이렇게 해서 쭉 4가지 경우. 그 다음에 반반으로 있는 게 6가지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에 3개가 모여 있는 경우가 4가지. 그 오른쪽에 다 모여 있는 경우가 1가지. 그래서 총 얘의 가지수가 16가지예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1 더하기 4, 1 더하기 4, 16. 그래서 얘는 16, 이 한 가지는 16분의 1. 얘는 이제 사실은
16분의 4에 해당하는 확률. 얘는 이제 16분의 6에 해당하는 확률. 얘는 16분의 이제 4. 나머지 16분의 1. 전체 가지수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제 여러분 반반 있는 경우죠. 이렇게 반반 있을 확률로 이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얘가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8분의 3이지만 기체 분자들이 막 아보가드로 숫자 정도 있으면 거의 앞으로 상황은 이 전체로 골고루 퍼지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방향 쪽으로 자연은 이루어진다. 자연의 어떤 방향성은 그런 예가 바로 잉크가 떨어졌을 때 잉크도 이렇게 퍼지는 거. 뭐 또 향수방울의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도 이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이 엔트로 법칙이라고 했어요.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 자, 그럼 엔트로피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냥 확인만 하고 갈게요. 엔트로피란 거시적으로 같은 상태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관련된 물리량으로 경우의 수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현상, 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물리량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연에서 이렇게 방향성이 존재하고 그런 방향이 되었다라는 것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확률이 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확률이 높은 방향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확률이 높은 방향. 그거를 엔트로피 물리량으로 이제 커지는 방향. 엔트로피가 크다. 확률이 높은 방향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빗면에서 내려오는 것의 이유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가보면 정지를 해요. 여기 이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갔죠. 이렇게 빠져나간 열 에너지는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장치를 통해 가지고 뭐 이 열 에너지가 상당히 크게 빠져나갔으면 일부분이라도 이제 뭔가 엔진처럼 이 빠져나가는 열을 모아서 물을 끓여서 뭐 억지로 만들자면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기체로 만들고 그 기체로 피스톤 운동을 해서 동력을 얻어서 뭐 이렇게 만약에 만드는 장치들이 막 비효율적이지만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를 일부는 만들 수 있겠지만 모두 이를 바꿀 수 없다. 모두 열로는 되는데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모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일부는 여기서 열은 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장치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100% 일로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정확한 수치로 표현한 게 6번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100% 역학적 에너지, 모두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없다. 그거를 이제 수치 100%인 열기관. 그러면 이 모두냐 아니냐, 그럼 모두 중에서 일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부가 그럼 도대체 얼만큼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열 효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 효율. 자, 열기관의 효율. 여러분, 열기관의 열 효율을 따지는 이유. 이 모두가 안 바뀐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얼만큼 바뀌느냐 이런 것들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열기관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열기관은 피스톤이 계속해서 움직이며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순환 과정으로 작동한다.
그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고온의 열원에서 열기관이 공급된 열을 Q2 해서 E를 한다. 여러분 이런 순환 과정, 우리가 연력학 과정을 배웠죠. 그 과정들을 이어서 만든 것들이 순환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만들어진 일이 뭐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력을 얻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순환 과정이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순환 과정. 자, A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B 상태로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다시 A로 갔어요. 한 바퀴 도는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금 PV 그래프네요. PV 그래프에서 일정한 어떤 면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요만큼의 뭐야? 일, 즉 동력을 얻어내는 장치. 그거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의 동력을 얻어냈느냐? 이게 이제 수치로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열에너지로 공급하는 겁니다.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열기관에서 일정 부분은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저온부로 빠져나가게 돼요. 저온부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과정. 여러분 이 열기관이 동력을 얻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온도 차이가 나야 돼요. 온도 차이가 나는 고온부가 있어야 되고 또 온도가 낮은 저온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도 차이가 나서 동력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열기관의 가장 핵심에 저온이 없고 항상 저온이 없다면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게 열기관의 어떤 특징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온과 저온부가 있어야지만 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열은 높은 곳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또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대체 공급한 에너지에 비해 Q1이 이제 공급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Q1 공급하는 에너지. 그럼 여기는 저열은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목적이니까 얘는 빠져나가는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에너지로 하면 공급한 거는 일부분은 일하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은 빠져나간다. 이제 식도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효율은 이제 공급한 게 얼마인데 이 일한 게 얼마냐를 따지는 거고 이 W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W를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쓰자면 얘를 또 이게 이렇게 풀어서 쓰면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효율을 0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효율을 뭐라고 해? 1로 잡은 게 이제 효율의 개념이고 이 퍼센트로 나타내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곱하기 이제 100을 할 수 있죠. 여기 이 식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 효율을 말할 수가 있겠다. 일반적인 열 효율은 0에서 1의 값에 1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이제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100 하면 이제 100% 효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효율이 얼마다를 퍼센트로도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100% 만들 수 없는 열기관의 특징, 이 자연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그런 기관은 얼만큼의 효율적으로 일을 했냐, 동력을 얻어냈냐, 그것도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열 효율에 대한 개념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은 연력학 제2법칙의 의미, 다양한 표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양한 표현의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 에너지의 흐름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력을 얻는 과정이 앞에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과정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과연 이 에너지 열 효율이 100%인 것을 만들 수 없으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냐.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3페이지까지 내용. 여기 또 뭐 자료실에 카르노 기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고 뭐 저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